반갑습니다. 아메바 DNA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 아메바 DNA 첫 번째 대책 없는 오지랖, 일의 주인, 후추파 정신, 자기개발 됐죠. 자, 대책 없는 오지랖. 자, 오지랖 보통 우리가 이제 오지랖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나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나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애터미에서는 이제 이걸 오지랖을 오지랖 떤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오지랖퍼가 되어라, 슈퍼 오지랖퍼가 되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 것만 이제 하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것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초인류 기업 그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인류를 넘어서서 초인류로 가려면 이 엘리트들이 뭉쳐져서 어떻게 되냐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화학적 반응을. 그러려면 이 서로가 자기 역할이 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역할들을 잘 알아서 그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맞춰서 이 공유하면서 함께 대응을 해나갈 때 일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서만 알고 다 분리되어 있으면 내 것만 이게 그게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할 때 요 자기 부서 일만 딱 해놓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이제 딱 끝을 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속이 답답해 미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만이 아니라 이쪽 일하고 전체적으로 협력이 돼가지고 더 큰 이제 결과를 이뤄내야 되는데 자기 거 다 해버렸다고 이제 자기 내 일이 아니니까 뭐 급할 거 없으니까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조직에서 이뤄내야 될 큰 것들을 못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역할들을 이제 좀 알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이제 옛날에 저는 여행사에 다녔습니다. 여행사에 보게 되면 이 항공 티켓을 하는 발권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짜는 이제 OP라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이제 서포팅을 하고 호텔 쪽을 담당하는 호텔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갑자기 아파서 빠져버리면 이제 업무가 마비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이제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서로 이 사람이 빠져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의 업무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빠져도 문제가 안 되고요. 또 이 한쪽 부서의 일을 다 했다고 또 다른 부서가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여행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처리해내서 끝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못 해내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다른 부서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줄 때 그 일이 빨리 끝나면서 고객의 모객을 성공하고 또 여행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뤄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 일은 다 했다 치지만 저쪽에서 일이 평가 나쁘면 결국은 이제 고객들의 불만족을 통해서 회사 전체 평가가 나빠지면 자기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회사 전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성과급이 돌아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업무 하나만을 잘한다고 해서 회사가 사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업무의 80%는 자기를 위한 업무가 아니고 타 부서를 위한 업무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의 업무들을 서로 잘 이해하게 되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의 팀이 돼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팀워크로 간다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질 때 이게 회사가 아주 영향력 있게 실력 있게 잘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초인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런 거고 제가 이걸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에게는 어떻게 접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사는 이제 그렇다 치고 우리는 보면 각자 이제 자기 사업합니다. 형제 라인이 우리한테 뭐 어떻게 잘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사업을 하는데 쉽지 않죠, 그죠?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스폰서의 다 반대쪽 라인의 이 계보도도 좀 알고 있으면 스폰서가 어떤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한지를 알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마음을 알아서 활용을 하다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조직의 큰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뭐 스폰서는 스폰서지 뭐 스폰서 형제까지 내가 알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렇지만 이 때에 따라서는 그걸 알고 사업을 할 때 훨씬 더 스폰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직급자가 아니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판매사 아니다. 좀 계시네요. 자, 팀장 이상 한번 손 들어주세요. 팀장 이상. 한 분, 두 분, 예. 3분의 2, 3분의 1 정도, 거의 절반 정도는 화면을 껐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자, 여기 그 절반 정도 가까이 팀장 이상이 되시니까, 좀 여러분 초보분들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그냥 좀 하시고, 팀장 이상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직급별로 이제 그 이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네. 자, 애터미는 이 처음에는 후원수당입니다. 후원수당.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직급수당이에요. 직급수당. 여러분들 잠깐만요. 후원수당이 5천만 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수당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5천만 포인트면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125만 원, 130만 원. 그 정도인데 이 26일 정도 되니까 한 26일 곱하기 130만 원 해보시면 나오죠. 제가 계산기를 해볼게요. 예? 130만 원 곱하기 26 하면 3,380만 원. 3,300만 원 정도 돼요. 후원수당으로는. 그래서 상한선까지 가게 되면 후원수당은 3,300만 원입니다. 근데 한 달에 후원수당 맥시멈이 3,300만 원인데 근데 직급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판매사는 한 43만 원, 45만 원 정도 되죠. 보름에.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팀장들은 직급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70에서 8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50만 원 이상 됩니다. 한 달에. 보름에 7, 80이니까. 국장들은 이제 직급수당이 어느 정도 되냐? 한 200 가까이 됩니다. 200 넘을 때도 있고 200 안 될 때도 있는데 대충 200 정도.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국장은. 자, 본부장은 직급수당이 얼마냐면 500만 원입니다. 보름에. 한 달에 직급수당이 1,000만 원이에요. 자, 로얄 마스터 총장은 직급수당이 얼마냐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직급수당만 4천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총장 로얄 마스터 정도 되면 이제 직급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후원수당을 앞지릅니다. 로얄 마스터부터.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는 직급수당이 얼마냐면 보름에 한 4천에서 6천 정도 돼요. 많을 때는 6천, 적을 때는 한 4천. 그럼 평균 한 5천 정도 잡죠. 그럼 크라운 마스터는 한 달에 직급수당만 1억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는 아직 평균가치는 안 나오지만 1억이 좀 넘는데 그럼 한 직급수당만 한 2억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로얄 이상부터는 후원수당 쪽보다는 뭘 신경 쓸까요? 다 직급수당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수당은 어디까지 상한선입니까? 5천만 포인트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실 2천만 포인트 정도까지만 가면 3천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포인트 돼도 3,300만 원. 3천에서 3,300 갔는데 느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2천만 포인트, 5천만 가긴 2배 반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느낌적으로는 2천만 포인트가 상한선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2천만 포인트, 사실 600만 포인트 넘어가면 600에서 2천 언제 가느냐. 600만 포인트 넘어가신 분들은 더 이상 포인트에 신경 안 씁니다. 다 무엇에 신경 쓸까요? 직급에 신경 씁니다.
자, 직급을 신경 쓰려면 조직이거든요. 조직. 포인트는 자연 매출에서 나지만 결국 애터미 사업은 나중에 가면 다 직급 싸움입니다. 그 직급에 따라서 수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토 로얄이 직급 한 달에 한 7천을 버는데 오토크라는 1억 한 6천 정도 벌거든요. 1억 5천 6천. 그러면 한 직급에 의해서 2배 이상의 수입이 되는데 포인트는 어차피 오토 로얄부터는 다 1억 넘어가요. 5천만 포인트 어떻게 넘었으니까 후원수당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분들은. 오토 로얄부터는 후원수당 PB 가지고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다 뭡니까? 직급수당이에요. 조직관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조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가 잘 마음이 합해지면 이 스폰서들이 아주 힘있게 가고 그 힘을 어떻게 준다? 파트너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서로 팀이 연합이 돼서 조직을 빨리빨리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사업하기 바쁘고 스폰서 한쪽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뭐 스폰서랑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스폰서가 이제 직급을 가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는 상반기에는 오른쪽을 가. 근데 하반기에 또 왼쪽을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스폰서가 돈이 안 되죠. 그러면 스폰서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수입이 적으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파트너들이 스폰서 마음을 알고 또 스폰서들이 그걸 잘 커뮤니케이션 되면 유양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오토 로얄에서 크라운 갈 때는 거의 보름에 직급 수당이 한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되는데 3천만 원 중에 내가 좀 더 후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조직이 빨리 커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포인트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하게 되면 조직들이 빨리빨리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 라인만 볼 것이 아니고 스폰서의 다른 편 라인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마음만 맞으면 조직을 잘 키울 수가 있는데 다 자기 하기 바쁘고 나 것만 알면 스폰서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면 항상 뭐라 그래요? 스폰서는 불만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폰서의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스폰서한테 더 힘이 되어 도와줄까? 결국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팀이 되니까 이것이 결국 전체적인 이익이 다시 우리 라인 밑으로 내려오면서 더 훨씬 더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 본사에서 강의되어서 가르쳐지는 부분이 아니고 라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라인의 리더십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스폰서의 반대쪽 라인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뭐 시기 질투하기 위해서 알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알아라는 말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조직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폰서를 이해하고 스폰서 상황을 이해해서 스폰서 입장에서 내가 사업을 더 이렇게 같이 스폰서에 힘을 맞춰서 조직을 키울까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받아들이시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직을 더 활성화 키운다는 차원에서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면 이때 이제 오지라퍼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스폰서들의 이제 계보도를 쫙 다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지금 없던 이제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내가 누구의 소실적인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실적이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랑 내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이것을 비교하라는 뜻이 아닌데 이거 정말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제가 오늘 강의 잘못한 거고,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게 되면 여러분의 사업에 큰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걸 제발 스폰서를 비교하고 스폰서를 흉잡고 갈등하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스폰서와 힘을 합하고 내 상황과 내 판을 이해를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면서 스폰서와 함께 힘을 합해서 내 조직을 키울까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하신다면 여기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오지라퍼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좀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마케팅 플랜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스폰서님들이 제 라인 말고 스폰서의 반대편 그쪽에 후원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에이전트였을 때, 박 사장, 여기 가서, 마케팅 플랜 좀 풀어줘. 여기 가서 애터미 회사 좀 소개시켜줘.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갔죠. 그러면 사실 저한테는 형제 라인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제 후원해 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폰서의 소실적을, 또는 스폰서의 또 이 반대편 라인들을
후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폰서 상황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 이 스폰서님들이 이제 어떻게 내가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사업할까 이런 것들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의 갈등보다는 합력이 되는 거죠. 그 스폰서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스폰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들을 서로가 이해가 되니까 갈등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갈등이 되면 이 사업에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면 뭐 이제 그분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없으니까 사업이 어때요? 힘이 들지가 않아요. 이 사업이 왜 힘드냐면 일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뭐 때문에요? 이 오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의 요인에 의해서 일이 힘든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오해에서 3회를 빼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5회 마이너스 3회. 그럼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회를 좀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든지 그렇거든요. 이해가 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려면 좀 뭐가 필요하다? 오지라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지라파. 무슨 스폰서님. 지금 제 것도 지금 급급한데 어떻게 남의 나이까지 스폰서까지 봅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쿠폰도 개보도도 알아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부터 해서 이제 1번 사업자까지 개보도를 제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뿌리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누가 소실적인지 짝짝짝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이제 나오니까 우리는 김전 단장의 소실적인 거 아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의 소실적이냐? 김연숙 임페리얼의 소실적입니다. 여기는 똑같아지는 거죠. 그 위부터는 다 이제 이덕우 임페리얼의 대실적이고, 박정수 임페리얼의 대실적이고, 김성일 임페리얼의 대실적이고, 다 대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실 제일 위에 스폰서로 봤을 때는 김연숙 임페리얼이 우리 이제 마지막 스폰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고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김전수 임페리얼 해외 나가게 되면 제가 누구누구 총장님 밑에 사나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우리 쪽 라인업 좀 저희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러냐고 이제 만나서 강의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느 라인 누군데 이러면 그러냐고 이제 하면서 관심을 보이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사업의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오지랖화가 되실 필요가 있고, 저는 너무 오지랖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라인들을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면에 실속은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너무 자기 라인만 보고 너무 형제 라인 모르게 되면 또 이제 어떤 그 부분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시고 스폰서 입장을 좀 보고 판단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요구를 하거나 컴플레인하기 이전에 먼저 이해를 하고 그분들의 어떤 상황인가 판단해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같이 함께 조직을 키울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조직이 훨씬 더 크게 발전될 것이고 또 스폰서님들도 여러분들한테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스폰서한테 어떤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스폰서 누가 스폰서입니까? 그러면서 내 포인트 다 빨아먹는 스폰서들 이런 말을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인드 있으면 애터미 사업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마인드가 성공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힘듭니다. 내 포인트를 다 가져가는 극단적인 그런 표현 쓸 때 좀 충격 먹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애터미 사업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 누구나 다 이제 상한선에 가게 되고 여러분도 다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때 그 파트너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떤 심정이 될지를 그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다 내 사업이고 내가 주도적인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스폰서 분들 또 형제 라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 사업을 더 키울 것인가. 그렇게 활용 차원으로 보시고 협력 차원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이제 피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요. 결국 여러분 밑에 파트너 나왔을 때 똑같은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그때 심정은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파트너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역지사지.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오버해서 말을 했는 거, 용서를 구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오지랖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너무 이제 폭을 좁게 생각하지 마시라. 좀 폭을 넓게 생각하시고, 입체적으로 생각하시고, 더 크게 생각하시고, 나의 파트너뿐만이 아니고, 내 위에 스폰서들도 있는데, 이 스폰서들을 어떻게 내 조직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 조직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오지라퍼가 되셔라. 내 것만 이해하지 말고 스폰서 라인의 다른 라인들이 어떻게 상황이 지는지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희 라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랑 늘 이제 스폰서 한쪽은 일본이고요. 또 스폰서 왼쪽은 태국과 러시아인데 이 해외 쪽에서 이제 직급을 언제 간지 서로 공유하면서 그럼 그때 우리 서로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정도의 플랜이 미리 나오면 서로 해서 유학 갈더라도 함께 맞춰서 가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훨씬 더 파워풀하게. 그렇게 갈 때 훨씬 이제 조직이 빨리 커질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오지라퍼가 되어 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 사업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플러스. 네. 자, 네네.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오지라퍼가 되자. 내 업무의 범위는 내 영향력의 범위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이제 조직이 커지다 보면 라인이 커지면 어느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후원을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요 라인 되는데 요 라인은 좀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조직이 커지니까 어느 라인인데 이제 제게 이제 이게 내 영향력의 범위구나 이런 거 제가 느끼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내 일의 80% 타부서를 위한 일이다. 요건 이제 뭐 조직으로 이 회사가 그런 거고 우리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 팀이 함께 이제 직급 중심의 이제 팀워크로 이루어지려면 사실 이제 함께 간다는 차원에서 맞는 거고요. 친밀한 관계 유지도 중요한 업무다. 그렇죠. 특히 애터미 사람 더 그런 것 같아요. 친해지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친하지 않으면 조금 부딪히게 되면 이해 쪽보다는 오히려 평가 쪽으로, 비판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관계를 좀 트고 지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얼마나 좋다, 오지랖 정신.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창의력을 이야기합니다. 창의력. 자, 어쨌든 이번 장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사업자들에게 접목하기보다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강하게 접목되는 요인이라서 우리 사업자에 접목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전문성, 또 멀티태스크, 다양한 거. 전문성과 멀티 두 개를 다 알아야죠.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쉽지 않은 걸 회사님은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서는 전문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양한 분야의 다른 부서까지도 일을 다 할 수 있는 멀티태스크가 되라. 이게 이제 대책 없는 오지랖인데 결국 대책 없는 오지랖이 최고의 대책이다. 그럴 때 이 각자가 전문성을 뛰어넘고 또 이게 초인류 기업으로 이 초유기체 또 초사고체라 그랬죠.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초사고체. 그래서 같이 유기체가 되면서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책은 오지랖이 최고의 대책이라는 이제 회장님의 이 DNA, 애터미 DNA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사업에 접목할 때 여러분 라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형제 라인도 좀 이해를 하고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제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상황 자체를 판단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스폰서님과 어떻게 합력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또 어느 스폰서랑 합력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가 좀 더 효과적인가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보도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의 주인,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할 때 진정한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 스스로 일의 주인이 되어라.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둬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은 재미가 있다. 관리, 감독, 감시하지 마라. 그리고 자금 요청하면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회계부서까지. 요게 이제 일의 주인인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게좀 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죠. 사장 눈치 보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느슨해지고 사장님 출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느슨해지고 그런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일을 할 때 눈치 보고 있어 그래요. 그리고 일을 다 해놨는데 퇴근 시간 다 돼 가는데 일은 제가 벌써 5시에 끝냈어요. 근데 이제 퇴근 시간 6시니까 1시간 동안 할 게 없는 거야. 그 사장 눈치만 보고 앉아서 이제 일하는 흉내 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뭐 참 우습죠. 어,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애터미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출퇴근에 대한 시간에 제약이 없고 일 자체를 보고 일이 끝나는 대로 뭐 그런 것도 알아서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이 회장님이 이야기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기 좋아한다면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뭘 그럴까 봐요. 저 일하기 너무 싫은데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왜 일하기 싫으냐?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시켜서 했고 마지 못해서 하기 때문에 일이 지겨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처음에는 절대 일을 시키지 말고 방치해두고 계속 놀리라는 거죠. 놀다 놀다 보면 지치고 나서 어떻게 한다? 놀다 지치면 그때 일하라. 요거죠. 그러면서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하기 좋아한다는 게 어디서 나왔다면 어린애를 봐라. 어린애들을 보면 다 부지런하다는 거죠. 어린애 기어는 거 본 적이 있느냐? 3살, 4살짜리 기어러가 누워만 있으니까 뭐 하나도 호기심 있어서 만지려고 하고 뭐 또 하고 그러죠. 그죠? 기어가다가 제가 돌 때 보면 우리 애들 기어서 뭐 올려놓으면 다 떨어뜨리고 다 입에 갖다 대고 다 빨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참 샷눈팔 정도로. 근데 이제 왜 이 사람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했느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이 공장에 사람을 찍어내서 학교에 갖다 놓고 획일적인 교육과 획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이제 똑같다고 보고 이 IQ 하나를 가지고 공부 하나 가지고만 딱 재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벼룩이 학습된 벼룩의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영상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벼룩이 이 높이뛰기 선수라는데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답니다. 최고로. 인간이 만약에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안 보이겠죠? 자기 몸에 200배를 뛰는데 벼룩을 컵에다가 이렇게 넣고 위에다가 유리로 막아버려요. 그럼 다 밝아. 그러면 이놈이 튀어나가려고 계속 뛰는데 여기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못 나가. 계속 못 나가. 그러면 이놈이 학습을 해. 아, 이 이상 높이 뛰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요 유리판을 치워도 이놈은 못 나가. 뛰는데 자기 몸에 200배를 뛰는 게 아니라 이 컵 높이만큼만 뛴다 이게.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이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이 이상은 안 돼. 인간도 이렇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 고정관념, 여기서 고정관념을 영어로는 앵커링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단내림 함정. 이렇게 지금 배가 가야 되는데 이놈이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자,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실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왕에 이 사업자분들 계실 텐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혼자는 안 됩니다. 자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내 고집만 피우고 앉아있으면요 계속 그것이 광화가 되거든요. 맞아, 내가 맞아.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미팅이라든가 또는 원데이라든가 석세스의 리더들을 특히 사업자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내 정보가 과연 맞는 것인지 내 지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라.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벼룩이 원래는 이제 자기 몸에 200배나 점프를 할 수 있는데 그 유리를 막아놓으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돼. 이게 오랫동안 학습되니까 나를 그렇게 자기를 이제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저도 그 과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어떤 리더감이 아니야. 나는 참모는 할 수 있지. 리더는 절대 못할 거야. 저는 30대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30대 중반까지, 거의 40대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제 이 리더들한테 이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하고 제대로 못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왜 네 멋대로 하냐? 이 야단을 많이 맞으니까 어떻게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뭔가 이게 저기 조직의 부적응자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너무 또 상처를 많이 받고 하니까 아 나는 이렇게 리더 자질이 없는가 보다. 그래 시키는 것만 해야지 하고 이제 자꾸 시키는 것만 하고 뭔가 거기서 더 튀어나가려고 하면 막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아 나는 이제 리더가 못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40대가 되면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제가 리더 자리를 맡게 되고 해보니까 리더 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끌고 가고 이끄는 게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는 참모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리더 체질인가 보다. 항상 어디 가도 이제 끌고 가고 이제 리더가 적성이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찾아낸 거죠. 제 적성을. 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일의 주인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런 좋지 않은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무기력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거라든지 나의 어떤 존재의 가능성을 전부 다 이 눌러놔 가지고 나는 안 돼. 어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에서 눌려서 자기 자체를 눌러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사실 탈피를 하고 내가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내 속에 숨은 나의 진정한 잠재력을 끄집어내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누구든지 제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안 해야 되는 거죠. 뭘날 따라 이렇게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시도해봐. 저렇게 시도해봐. 뭐든지 한번 해봐.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보면서 나의 가능성을 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그런 고정관념들을 탈피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게 첫 번째다 이거죠. 근데 그 듣는 제일 좋은 장소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죠. 시스템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이제 웨터미는 우리가 사업의 성공을 또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이 생각 가지고는 어떨까? 이럴 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내일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죠. 내일 석세스 아카데미. 여러분 다 참석하실 거죠? 자, 석세스 아카데미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석세스 같은 축제고 특히 수많은 나 같은 종류의 비슷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공의 스피치를 합니다.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내일은 크라운 마스터까지 승급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다음 달에는 임페리얼 승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어쨌든 이번 달에는 크라운까지 특히 다음 달에 석세스 아카데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초대하셔서 또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스템에 참석을 하셔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 듣고 나는 비슷한 또 직업에 가졌던 분인데 저분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성공을 해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위축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주체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일의 주인이 돼서 이 조직을 또 끌고 가면서 이 사업을 성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일 또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됩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또 스토리들이 나올 것이며 얼마나 많은 또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꿈에 부풀게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내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분들을 참석시켜서 정말 이 일의 주인이 되시는 성공의 주체가 되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 일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알아서 할 때 일이 제일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정말 나의 일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고 각자 사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잘 보고 카피를 먼저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라면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스스로 일을 할 때 이 일이 얼마나 이제 재밌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의 주인이 되라, 스스로 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츠파 정신이 있습니다. 실패보다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애터미는 이제 후츠파라는 것은 여기 영어로는 추츠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영어입니다. 이스라엘 영어. 이스라엘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스승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스승에게 질문하는데 특히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한다? 바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 이제 그런 이제 토론을 하는 건데 이 토론이 이제 좀 세게 되면 당돌하고 버릇 없어 보이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에텀이란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토론 문화가 있고 끝까지 끝장 토론 이런 것들을 잘하죠. 그래서 저기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그 강의들 들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꾸미는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상태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야기하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특히 모르면 바로 어떻게 한다? 바로 질문 들어간다는 거죠.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어서 몰라도 이제 아는 척하고 넘어가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르면 언제까지 알 때까지 질문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상황이 뭐 아무 때나 석세스 때 질문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또 전체 강의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스폰서, 직스폰서라든지 뭐 한 대 위에 스폰서들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상담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이 방법이 맞습니까? 제가 뭐가 정말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한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 생각하고 다를 때 이걸 어떻게든지 이 토론을 통해서 이 정보의 평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정보의 평준화. 정보가 평준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정보가 평준화가 되고 그를 평준화되면 계속 이 토론을 하면서 이 정보가 평준화될 때 그러면 이제 서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 그때 이제 한 마음이 돼서 한 조직이 되고 조직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토론 문화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리더들은 그런 이 파트너들의 질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할 필요가 있고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궁금한 것이 이해될 때까지 한번 시간을 내서 끝장 토론해 보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후츠파 정신입니다. 이 후츠파 정신은 이제 편안함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 도전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거 귀찮아 못해.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겠다. 대가 지불에 자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후츠파가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함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편함. 그냥 편하게 할래. 아닙니다. 편함과 타협하지 말고 당돌하게, 끈질기게, 발칙하게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도 어떻게 극복을 하라. 이게 바로 후츠파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없는 배움의 길. 자, 애터미는 박사가 이제 1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후츠파 정신 다음에 제가 하나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 스스로 끊임없이 개발하라. 자, 조직을 이끌 것인가, 조직의 짐이 될 것인가. 최고의 인재가 되어라. 선제적 기술 습득과 함께 직무 능력을 고도화하라. 독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라. 오. 자,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애터미 사업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애터미 직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질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애터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죠. 자기 분야에서.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팀워크가 좋고 관계가 좋은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먼저는 전문가가 되야 되는 거죠. 자, 전산하는 분이 전산을 모르고, 뭐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를 모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하는 사람이 언어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모여서 팀이 연합이 되어 본고 마음이 맞는다고 한들 절대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디자인은 디자인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전산 파트는 전산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제품 쪽에는 제품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의 전문가가 될 때 또 이 비즈니스하고 이런 트렌드를 보는 사람들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게 전문가가 되는 게 먼저예요. 이 전문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파트에서 이제 그 역할들을 해줄 때 이 최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태국에서 제 파트너들하고 좀 줌 미팅을 했습니다. 한 3, 40명 정도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어제 이제 태국에서 제 파트너들 이제 DNA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 뭐 했냐면 제가 숙제를 다 내놨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자면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회사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 사업 설명이 되는 거죠. 마케팅 플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애터미 메인 주력 제품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모힘, 앱솔루트, 뭐 이브닝 케어, 그 다음에 접근 상품이 치약, 칫솔 이런 제품들의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마케팅 설명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케팅 플랜 설명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터미 회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회사 스토리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애터미 사업에서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기초부터 하는데 이걸 이제 제가 다 숙제를 어떻게 유튜브에 다 올려라 했어요. 자기 유튜브 채널 다 올리고 올린 다음에 저한테 그 링크를 나한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규를 만났을 때 뭐 현장에서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지만 또 바쁘거나 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링크를 그분들한테 여러분의 파트너한테 보내주고 이걸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른 물론 잘하는 사람, 강의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아는 인맥이 직접 강의한 것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더 느낌이 강하게 올까요? 가까이 있는 인맥이 직접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튜브 링크를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이제 올려내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연습 많이 해야겠죠. 반복입니다.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건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한 연습, 반복. 한 마케팅 플랜 1년 내내 한 주에 한 번씩 50번만 하면 전문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케팅 플랜을 잘 강의를 못하겠다. 이거는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자꾸 게으른 거하고 능력 없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뭐 바뀌지도 않고요. 맨날 매주 숫자가 바뀌면 못한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애터미 창업하고 지금까지 숫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30, 70, 150, 240, 600, 2000, 5000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점수 뭐 얼마나 쉽습니까? 5점 또 있고 15점, 30점, 60점, 90점, 150점, 250점, 300점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숫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반복 이거 한 50분만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케팅 플랜 이거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되지 않다고 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서 애터미 사업했는데 안 되더라. 그럼 그분들 불러가지고 제가 마케팅 플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해봤다고 제가 말하냐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해모임 강의. 해모임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어야겠죠. 사이토카인, NK셀, 그 다음에 면역력 세포 활성, 그 다음에 해모임의 스토리, 특히 해모임이 저기 60 초창기지 60호에 77만 원에 30호에 30호에 30만 6천 원, 네 박스에 30만 6천 원, 7만 6천 원 된 것이 어떻게 30호, 42포, 48포, 54포, 60포로 늘어났는가? 그 정도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해모임 스토리. 그 해모임 면역이 어떻게 좋은가? 또 최소한 해모임 글자 정도는 여러분이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모힘. 반복하시면 됩니다. H, 헤마토포이시스, I, immunity, M, modulation.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헤모글로빈 이건 다 아는 거고. 뭐 이런 정도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앱솔루트 6대 기술. 요거 이해하면 되죠. 고생한다. 그 다음에 코드 기술과 전달 기술. 요 6가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의 기본기를 익히셔야 됩니다. 요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하시는데 1년 안에 요 정도는 다 하셔야 된다 이거지. 애터미 사업 하신다는 소비자분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업을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자꾸 이게 나는 능력 없어 못한다 하는 분들은 게으른 거예요.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반복하면 다 됩니다. 반복하면. 50번 반복 안 해서 그런 거예요. 50번 매주 한 번씩 마케팅 플랜을 해가지고 50번만 해보십시오. 근데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후원 수당만 하시고 두 번째는 직급 수당만 하시고 세 번째는 승급 프로모션만 하거나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 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또 그다음 하고 이것도 반복하다가 나머지 묶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6대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6대 기술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기술 하나씩 하시면 돼요.
고순도 정제 기술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한방 가려 기술,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또 뭐죠? 고생한다. 다중액정 캡슐 기술, 그 생허브 바이오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코드 기술과 전자 기술,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다 정확하게 못해도 됩니다. 이건 사실 어려우니까. 잘할 수 있는 분은 더 좋고,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효과 있는가, 그 다음에 세종대 항상 받는가, 이런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서 이 부분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스폰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여기에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 만나서 관심 있어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아, 나는 못해. 나중에 스폰서님 오면 해줄게. 그럼 스폰서 언제 오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관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때 관심 있을 때 바로 해가지고 그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데, 스폰서 올 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나는 못해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믿고 사업을 따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요 부분에 1년 안에,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1년 안에 못하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못했다? 이건 능력 없는 게 아니고 뭐다? 게으른 거다. 게으른 거다. 돈을 벌려 왔는데 돈 벌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거예요. 해본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해봤다 그래요. 좀 뭘 해보셨나요? 그렇죠?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 이 정도는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한국 네?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특히 이 자기 개발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도 하고 뭐 이거 다 있는데 이제 자기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좀 다시 오케이. 여기 보게 되면 애텀에서 끊임없이 이제 배우는 길이 있죠. 박사가 지금 13명이고 2016년대 박한길 원장님 경영학 석사에 2020년 경영학 박사를 냈고 박사 논문으로는 네트워크 마케팅 수용 의도 영향 요인 예측에 관한 연구 의사결정나무와 인공신경망 분석 적용 뭐 제목도 잘 쉽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최승건 대표는 O2O 플랫폼과 소비자 행동 연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미래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으로 시장의 변화를 예측을 하고 대응하려고 이 CEO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망을 검증된 실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망을 검증된 실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 애터미 잘하고 싶다. 애터미 성공하고 싶다. 이 열망을 그 열망에서 끝을 내지 마시고 어떻게 알아? 검증된 실력. 다른 사람도 오 유튜브에 올려서 아 강의 잘하는데 이 강의 듣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케팅 플랜 듣고 사업한 제 파트너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결국 사업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케팅 플랜에서 나옵니다. 소비자는 제품에서 나오지만 사업자는 마케팅 플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 마케팅 플랜 듣고 사업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 파트너 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케팅 플랜은 정말 기본이다. 꼭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